어떻게 하면 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다 해주겠어, 뭐. 게 있으면, 네. 정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못 해준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이 든 게, 어차피 이제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라, 맞아. 좀 내가 좀 덜 벌고 그러더라도 아이들하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 네, 그런 게 좀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서. 제가 인터뷰를 좀 많이 했는데 2010년부터 아마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유튜브 인터뷰부터 시작을 했는데 머리에 이렇게 파마를 하면서 인터뷰를 해보긴 또 처음입니다. 오늘 아주 이제 재밌는 공간을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이제 첫 번째는 머리를 잘랐고 지금 이제 파마를 하면서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로로하우스에 왔고요. 로로하우스를 운영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분이신데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정신이 없네요. 예. 네, 이름은 박정훈이고요. 네. 나이는 36살. 그리고 연년생 아들을 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종달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샵을 내셨어요. 샵을 내셨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처음 봤냐면 트위터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좀 독특했던 게 이제 1인 헤어샵이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좀 독특했어요.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뭐 이제 대부분의 남성들은 거기 어디죠? 블루 가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이발관 그냥 일반 미용실 가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남성들이 접근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용에 관심 있는 남성이라 하더라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곳인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와 같이 이렇게 남성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지. 여기 이제 오픈한 지는 거의 이제 3개월 정도 됐고요. 네. 그리고 일단 비율로 따지자면 이제 제주 이주하신 분들 한 50%? 그리고 여기 현지 토박이 분들하고 관광하시는 분들 50% 정도? 네, 그렇게 오고 계세요. 제가 머리 하면서 좀 놀란 게 여기에 물론 이제 머리 하러 오진 않았겠지만 제주도에 와서 머리는 이제 보통 평소에 이제 뭐 집 근처에서 이제 하거나 자주 가는 헤어샵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찾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행을 오신 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또 파마를 한다면 또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제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여행객분들은 이제 어떤 기대에서 오시는 것 같은지 아니면 와서 주로 이제 어떤 걸 하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미용실을 할 때도 보통 이렇게 미용실에 가면 보통 이렇게 손님들이 많거나 이러면 대기 시간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한 분한테 이렇게 모든 시술을 케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디자이너 선생님이 뭐 샴푸부터 뭐 시술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분업이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으니까
단순히 헤어스타일을 바꾸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대접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러 오시는 분도 계신데 뭔가 충분히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드리고 싶다. 네. 네.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예,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저는 손님이니까. 예. 그래서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나 혼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어떤 뭐 남성을 위한 이제 팟캐스트도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드는 생각이 과연 남자가, 그러니까 물론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겠죠. 근데 남자가 자기를 위해서 일종의 뭐 파마 하는데 파마도 많이 안 하겠지만 보통 이제 커트 하는데 10,000원 이상은 뭐 많이 안 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머리를 그냥 짧게 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목욕하면서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작은 공간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제 저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 그러니까 들으실 남성분들이 계시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겠지만 나를 위한 어떤 서비스, 맞춰져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시중에는 그렇게 또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 로로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3월에 오픈하셨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곳에 소개되고 하실 예상을 좀 하셨는지. 일단 여기 제주 와서 이렇게 미용을 다시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서울에 있을 때 너무 일에 치여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밥 먹을 시간 없이 이렇게 계속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한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멋지게 해드려야겠다, 예쁘게 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빨리빨리 좀 그렇죠.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크고 지치기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제주 이주를 결정하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약 손님들만 이렇게 하루에 3-4분 이렇게 받고 나머지 시간들을 좀 아이들하고 좀 많이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네. 진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미용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주하신 분들이 이제 막 예전에 서울에서 했었던 거는 쳐다도 보기 싫다. 네, 왜냐면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막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스템과는 다른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로로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하고는 좀 다른 운영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케어를 잘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든 이런 거를 컨트롤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오셨던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제일 첫 번째 오셨던 분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손님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오셨던 손님은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분이신데 근처에요? 네네. 여기 근처에 게스트하우스 스태프분이시고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뭐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오셨던 분인데 그 쨍쨍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이제 분이신데 그러니까 시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명예퇴직 하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시네. 한 50 중반 정도 남자분?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일찍 학교 명퇴를 하셨는데. 네, 명예퇴직 하시고 5년 동안 50개국을 여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제주에 이제 정착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행 그 경험담을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서요? 선을 쪽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토크 콘서트를 하시는데 복장도 워낙 독특하게 하고 오시고,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복장이 어떻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간극장인가 무슨 방송에도 나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간극장이요? 네. 인간극장에 나올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네, 좀 많이 유명하시던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네. 멈췄는데 그냥 놔두면 되나요? 네네. 알아서 돌아가나요? 네네. 아, 예. 파마를 20년 만에 처음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헤어샵도 같이 운영을 이제 하시는데 하루에 보통 이제 뭐 운영되고 하는 이런 뭐 스케줄이나 뭐 보통 이제 몇 건 정도 예약도 받으시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약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알고 오시는지.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문의도 주시고. 블로그 운영하세요 지금? 블로그 운영하시더라. 맞아. 네. 예. 하긴 하는데 요즘 바빠서 잘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블로그 보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주인 잡지 거기 소개되고 나서도 많이 문의 오시고, 일단 예약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한두 달은 여기 그냥 동네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네 분 같이 오셔서 마을 분들. 네. 그럼 또 이제 먼저 예약하신 분은 이제 하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네, 그래서 미용실처럼 TV도 갖다 놔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정중하게 이제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제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한 명만.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다른 분들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이제 마을 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제 미리 전화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전에 이렇게 몇 시에 머리 하러 갈게요. 이렇게 예약을 하고 오시고, 이제 해녀 할머니 분들은 이제 비 오거나 이러면 이제 안 나가시니까 그분들은 이제 예약 시간 없을 때 이제 그때 이제 해드리고, 아침 일찍 해드리고 7시 반에도 한 적 있고. 7시 반에요? 네. 그분들이 머리 하시고, 물론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름답다 하는 거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진짜 제주도에서도 또 시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정우님의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결과물에 만족을 하시나요? 뭐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뭐 클레임 걸렸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나름 이렇게 다들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분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항상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냥 제가 이제 머리도 크기도 하고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대로 이제 했고, 나중에 머리가 좀 길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길기만을 기다렸고, 그래서 그걸 또 해야지 하루 이제 날짜를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해녀 할머니가 왔어요. 네. 해녀 할머니는 이제 저도 머리를 관리 안 하는 사람이지만 머리를 정말 관리 안 하시는 분이실 텐데,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떤 그분에 어울리는 걸 하시는지. 그러니까 해녀 할머니 분들은 네. 정말 막 특별히 뭐 어떤 스타일을 제안하기보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잘 안 풀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한 15년 정도 하다 미용을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말씀만 들어도 어떤 걸 원하시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캐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모자를 항상 쓰시거나 이렇게 물질을 하시면,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좀 빨리 풀리시기도 하고 모발도 이렇게 좀 많이 뻣뻣한 상태거든요. 이제 가장 원하시는 거는 정말 무조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펌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분들은 비용도 또 네.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렇죠. 네. 성산 읍내를 가든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세화든 성산이든 가야 되는데 이 마을 분들이 마을에 이런 곳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좀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공사할 때부터 이제 다들 내려오면 이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많이 운영을 하시니까. 우리하고는 이제 뭐 네. 별로. 근데 이제 미용실 할 거라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많이 반겨주셨어요. 되게. 여기 종달리에 미용실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진짜 제가 제주에 이주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정말 마을에서 필요한 직업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목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뭐 수리해야 될 게 많은데 웬만한 거는 이제 목수한테 던져주면 뭐 목수가 전기도 알 거며 뭐도 알 거며 뭐도 알 거며 뭐도 만들어 줄 거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건 또 아니고 나중에 뭐 아니면 농산물이라도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을에서는 특히 더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정우님이 이제 이 지역에서 정우님이 이제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직종보다는 좀 더 잘 맞으시는 게 이 마을과 잘 맞는 게 아닌가. 어떤 뭐 농촌 마을이든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연배가 저하고 이제 비슷하신데 이런 질문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 헤어 디자이너 하면 이제 물론 뭐 많은 저것도 계셨겠지만 이제 그 우리 또래라고 치면 이제 보통 여자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처음에 이제 15년 정도 하시게 되셨는데 어떻게 이제 결심을 하시게 되셨는지 또 뭐 이 기술도 배우고 하시면서 뭐 집안의 부모님들 반응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친구 때문에 이제 그 미용 학원에 이제 처음에 재미삼아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된 건데 왜 미용실 가면은 특유의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렇죠. 파마약 냄새. 네, 네. 파마약 냄새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증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실증이 난다거나 그런 게 없었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적성에.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서는 처음에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믿고, 이렇게 지금은 많이 좀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이제 인터뷰하면서 잠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서울에서 오랫동안 또 살고 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제주로 이주를 하시게 됐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년 전부터
너무 이렇게 좀 지쳐 있어서 좀 힐링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도 여행을 왔었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연년생을 낳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산후 우울증도 오고 그래서 와이프도 이렇게 혼자 여행도 가고 저도 이제 혼자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제주도를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자 2년 전에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미용을 안 하고 저희도 이제 저희도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여행하면서 이렇게 만났던 먼저 게스트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또 친분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면 보기와는 다르게 너무 게스트하우스도 일이 많고 맞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왜 쓰질 않냐. 네. 그래서 다들 만나시는 분들마다 미용하라고, 미용실을 하라고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과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주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일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주에 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많은 동네들이 있을 텐데 뭐 종달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주를 하신 어떤 뭐 동기가 있으신가요? 혼자 여행 왔었을 때랑 이렇게 가족들끼리 같이 여행 왔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서쪽부터 여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혼자 여행 왔었을 때 이제 하돌이라는 마을에 거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게 되고, 와이프도 이제 하돌이 쪽을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면서 그냥 꼭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 이렇게 산책을 해도 이 동쪽이 주는 그런 따뜻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자연적인 그런 부분.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제주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동쪽에다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이제 하도 쪽이랑 이렇게 종달리 쪽을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네. 집을 구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는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와이프랑 같이 좀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작정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나서 2박 3일 일정으로 이제 아이들은 장모님께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 내려와서 이제 구하게 된 거예요. 그 지인분 통해서. 되게 2박 3일 중에 되게 빨리 구하신 거예요? 네네. 여기 종달리에 3월 달부터 이제 사셨으니까 한 5개월 된 거죠, 그죠? 그죠? 8월. 처음에 제주 내려온 거는 이제 2월 말에 내려와서 이제 2달 정도 이제 저희 살림집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용실 공사하고 해서 미용실 오픈한 거는 이제 6월 1일부터 하신 거죠. 실제 종달리가 제주 원래 1코스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하고, 뭐 재작년에는 또 뭐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한데, 이 종달리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최근에는 또 유명한 뭐 카페라든지 뭐 근처에 또 식당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처음에 한 보름 정도는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뭐 이렇게 여기는 9시만 돼도 다 깜깜해지고 그쵸, 지금이니까. 예, 버스도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런 생활들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됐고 처음에는 뭐 심심할 겨를도 없었죠. 그러니까 애들도 어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심심할 틈도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종달리에 같이 정착하신 분들이 동갑인 분도 있고 거의 이제 비슷한 또래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주민들끼리도 서로 좀 잘 챙겨주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동네처럼 이렇게 뭐 포트락 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벼룩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는 없고요. 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없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종달리 이주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그래서 목사님이요? 네. 왜요? 그래서 종달리에 대한 그 책을 쓰고 싶으셔서 종달리 마을을 소개하는 책을 쓰시는데 이제 종달리에 이제 정착하신 그 이주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셔서 이렇게 종달리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 이제 곧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대박이네. 그 목사님도 이주하신 분이시고. 네, 한 지금 7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주도에 오신 지. 그렇구나. 뭐 약간은 이제 스타일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느끼게 되는 게 그냥 스타일이 뭐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다기보다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일종의 스타일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원하는 옷은 양복보다는 난 생활 한복이 맞으니까 생활 한복을 선택하겠어.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뭐 음식들이 있겠지만 뭐 나는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더 맞으니까 그쪽으로 선택하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굳어지면 저는 좀 스타일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그렇게 아는 데까지 한 40년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스타일이 외관에 대한 부분도 있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외형적인 어떤 스타일을 많이 이제 추구도 하게 되고 나하고 어울리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또 꾸준히 탐색하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은 무디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직종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딱 들어와가지고도 손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이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미용실의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고 하니까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제 지금까지 해오신 어떤 일들이 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남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스타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걸 많이 느끼시는지 처음에 15년 전에 시작하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서울에 있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그런 관심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제주도는 아직까지는 서울보다는 관심이 좀 덜 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이주하신 분들도 뭐 이렇게 서울처럼 이렇게 주위 시선을 막 신경 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아니라 그런 분들이 아니죠. 네, 자유로운 분들이라서
그렇게 여자분들보다는 이렇게 큰 그런 관심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주하신 분들 중에 이제 혹시 저처럼 이렇게 남자분이 찾아와서 머리를 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신죠? 네, 있습니다. 그럼 동네에 계신 분들인지 아니면 뭐 블로그를 보고? 남자분들은 이제 거의 이주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여기 이제 현지 분들은 이렇게 한 20% 정도? 10% 20% 정도 남자분들은. 그러면 옆집에 이제 농사 짓는 무뚝뚝한 아저씨가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일단 뭐 이렇게 여기 동네 분들은 이발 자체를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본에 충실하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냥 정말 단정하게, 그러니까 특별히 원하시는 스타일은 없고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이제 해보지 못했던 이런 스타일들. 네. 좀 여기서는 이렇게 좀 남들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좀 네. 안 써도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있길 하나 뭐 네. 누가 있길 하나.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해드려도 처음에는 이제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의 숨겨져 있는 이런 게 또 있는 거겠죠. 좀 재미난 게 제주도 남자들이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들어오면 하얗게 해서 조명도 이제 이쁘고 이제 거울도 이렇게 멋지게 해서 앤틱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이제 했는데 이 시골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저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또 그분하고 또 어떻게 또 교감을 또 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 그 제주 마을에 남자분 받아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사투리로 또 이야기를 하시면 또 진행하고 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고 일단 여기 오셨던 남자분들, 여기 그 분들은 제주 분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용실 한다고 했을 때부터 좀 이렇게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공사할 때도 계속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고, 이제 이쪽으로 공사 끝나서 이사 올 때도 이렇게 뭐 무도 갖다 주시고 감자도 갖다 주시고 하면서 관심을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있고 약간은 이제 좀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제 공간, 그러니까 그 웨딩 드레스가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 그 공간이 조금 이제 머리를 지금 파마를 풀 때가 됐습니다. 중화제 뭐 중화제를 발라야 되나요? 네. 중화제를 바르면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예.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저 공간은 이제 어떤 공간인가요? 저 드레스는 그 와이프가 이렇게 해외 사이트를 이렇게 찾아서 그 오래된 좀 빈티지 드레스들을 좀 수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직접요? 네. 그래서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안 하시고 그 비용으로 이제 제주도에 여행 오면서
이렇게 셀프 웨딩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대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공간이에요. 저 좀 솔직히 좀 놀란 게 이제 보통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스튜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설정샷으로 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외곽에 잠시 나가서 뭐 서울숲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뭐 사진 찍고 하는 게 이제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주도까지 또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드레스까지 대여를 하고 한다는 게 저는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여쭤보니까 달에 한 3번 정도 있을 정도로 네. 수요가 이제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 이제 사계 쪽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네, 그분은 일찍 시작하셨어요. 망해서 지금 커피숍을 하고 계신데 네, 커피숍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 아이템을 어떤 분이 저는 이제 와이프가 먼저 제안을 한 거고요. 저도 이렇게 막 크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아내분이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내려오시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는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 배우로 활동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특이하네요. 근데 연극 배우를 하셨는데 또 제주도 와가지고는 남편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빈티지 뭐 웨딩 이제 드레스를 이제 대여하고 네. 이제 남편이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내고 그리고 또 한 분이 같이 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다고 하셨죠. 포토그래퍼 분 이렇게 같이 연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포토그래퍼 분하고 계약을 하시면 저희 샵에서 드레스 대여하는 부분이나 스타일링 하는 부분을 좀 할인을 해드리고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하면 거기서 계약을 가져오는 거하고 여기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이렇게 드레스만 대여하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촬영이랑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촬영 때문에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 제주도에 그냥 쉬고 계시면서 작품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사진가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냥 이제 나는 경제적으로는 상관없다. 그냥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그냥 찍고 싶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찍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작품 사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웨딩 사진에까지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오셔서 스튜디오까지 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하고 또 이제 이게 연계가 되고 하면 새로운 어떤 산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 해가지고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여행식으로 스케줄 짜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로로하우스하고 연결이 이제 이 시골 마을에 있는 로로하우스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로로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장점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도 커플룸만 할 수 있는 그런 민박도 같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토그래퍼 분하고 계약을 하시면 보통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사려니 숲길하고 비자림 그리고 이렇게 동쪽이니까 동쪽 바다 쪽을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저희 이렇게 커플룸에서 이렇게 숙박도 하면서 여기서 스타일링도 하고 모든 걸 가셨네요. 바로 사진 찍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동쪽이나 뭐 이런 숲 비자림 뭐 이런 데서 촬영을 하고 싶으면
근처에 이제 샵 미용실이 없다 보니까 제주시까지 가서 뭐 그렇죠. 스타일링을 하고 다시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드레스를 또 빌려서 가지고 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짐이죠. 짐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당일날 입고 당일 반납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좀 부담도 덜 하고. 어차피 그분들이 뭐 짐꾼을 데리고 내려올 것도 아니고 네. 결혼식도 아니니까 그런 게 있었네요. 네. 그게 이제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뭐 조금은 뭐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 웨딩 드레스를 하나 빌리겠다 그러면 네. 뭐 하루 대여한다고 하면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레스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5만 원부터 이렇게 10만 원까지 있거든요. 5만 원부터 10만 원. 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연계한 그 포토그래퍼 분하고 계약을 하면 한 벌 대여 시 한 벌 더 무료로 네, 대여해드리고. 네. 이거 진짜 좀 새로운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그 숫자로 굉장히 밝고 하신 분이 제주도 오셔가지고 이 사업, 웨딩 사업 쪽으로 해서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실패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시진 않으셨지만 네. 작게 또 출발하시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시작이 되게 좋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찾아와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우리 정우님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저는 이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주로 이제 많이 하러 오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여기 시골 마을에 미용실이 생겼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냥 아이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고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처럼 막 바쁘지 않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하면서 큰 욕심 없이 그냥 이렇게 살려고 내려온 건데 네. 너무 좀 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부담스럽지는 않으시죠?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지금 파마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불러서 이제 헹구면 돼요. 그래요? 거의 한 80%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이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꿈이 소박하긴 한데, 이렇게 지금 보면 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적절한 때에 또 새로운 걸 또 시작을 하시고 하셨는데, 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일을 운영을 좀 해 나가고 싶으신지. 일단 미용 이 헤어스타일 하는 이유가 정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좀 하면서 이렇게 지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좀 하는 거라서 이런 예약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하고 네.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이나 그런 게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다 해주겠어 뭐 게 있으면 네. 정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못 해준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이 든 게 어차피 이제 아이들의 유년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라 맞아요.
좀 내가 좀 덜 벌고 그러더라도 아이들하고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있는 게 좀, 네, 그런 게 좀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여기 와서도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없어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아, 진짜 멋진 아버님이세요. 이제 머리에 우리 헹굼 내는 거죠? 네네. 예, 지금 바로 헹궈야 되죠? 네네. 예. 아, 예, 지금 이제 머리를 감고 헤어드라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밖에는 비가 이제 보슬보슬 아까는 이제 많이 내리다가 이제 보슬보슬 내리고 있고 이제 정우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주하는 대부분의 또 우리 이주민들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면 제주의 삶이 정말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이제 제주에 이주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주의 마을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었던 기술을 또 제주에서도 활용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계신데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좀 조언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시면 간단한 거라도 좋으니까 이야기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뭐 오래되시지는 않으셨지만 또 선배님이시니까 일단 그 육지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 수입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제주에서의 삶이 육지에서의 그런 수입보다는 더 벌 수도 있고 좀 적게 벌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면 정말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6개월 정도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서울에서 또 바쁘게 살았고 여기서도 지금 바빠지고 있긴 한데 정말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제일 크죠. 네, 좋은 정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뭔가 마음이 좀 여유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리고 일단 제주에 이제 내려오시려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대부분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정말 많이 하시니까 단순히 이렇게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다면 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 포화 상태라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하더라도 정말 차별화될 수 있고 정말 독특한 그런 아이템을 갖고 내려오셔야 좀 정착하시는데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을까 조금 그나마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신경 쓰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멋진 사진은 제가 촬영을 해서 마무리되고 촬영을 해서 페북 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찾아 힘차게 찾아 하루 종일 주미창에 뛰어다니자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제주 인민 인터뷰 6탄 로로하우스 편 재밌게 들으셨나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인터뷰하기 전에 거울 앞에 앉았는데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공간 자체가 가져다주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더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오늘 정우님이 조금은 이제 뭐 인터뷰 음성 인터뷰고 하다 보니까 뭐 조금은 이제 이야기를 다 편하게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연스러움 그대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로로하우스는 검색을 해보시면 위치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렸듯이 미리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예약을 하셔서 저는 한 3-4번 정도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멀긴 한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머리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주한 사람과 또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꿈꾸고 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제주로 왔는데요. 바로 저녁이 있는 삶이죠.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제가 2개 팟캐스트를 이제 혼자서 진행을 하고 있죠. 하나는 제주 이민 인터뷰, 또 하나는 오나의 제주 편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양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책 제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 혹시 아이를 키우는 분이 계시면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위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께 선물해 주시면 팟캐스트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